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2017년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또 우리가 다 목표를 잡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그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 시작도 잘못되고 중간에 가다가 금방 지치게 되고 마지막에는 또 후회하고 반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라면 그 목표를 집중력 있게 꼭 달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성공에 있어서, 아니면 삶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중력을 다 아실 겁니다. 집중력이라는 어떤 거냐면 한 가지에 몰입해서 계속 이곳을 두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이 손바닥을 뚫기 위해서는 계속 이곳만 이렇게 때려야지 손바닥이 뚫려지는데, 여기 때렸다 여기 때렸다 여기 때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뚫리진 않겠죠. 그냥 손바닥 마사지 하는 것과 똑같겠죠. 우리가 어떤 물이 바위를 뚫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수십 년간 그 한 지점만을 계속 물방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자칫하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5시간 10시간 열심히 공부한 건 좋은데, 정작 시간은 많이 허비하는데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그것은 공부 안 한만 못할 정도로 이 집중력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 그 사람의 소리를 정확히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 집중하게 되면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쉽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전혀 들리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즉 집중력이라는 것은 단지 공부할 때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몰입할 수 있는 힘, 그거를 포함해서 인간관계든 자기의 내면과 대화하든 다른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얼마만큼 집중해서 몰입해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획득하느냐, 이런 어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 보면 정말 저 친구는 공부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상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5시간, 10시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친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할 때는 집중을 하지 않구나.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할 때는 1시간, 2시간 동안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혼자 이 우주 공간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몰입하면서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5시간 공부한 것보다 이 친구는 1시간이 오히려 10시간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재란 머리가 좋고 남들보다 잘나고 뛰어난, 그럼 꼭 부모로부터 어떤 대단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가지에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을 저는 천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할 생각에 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잡생각, 망상에 빠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에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데,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남들이 수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 더 폭발적인 에너지로 그것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10배 이상의 어떤 노력한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천재란 어찌 보면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어느 한 분야에 탁월한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집중력 강의가 조금이라도 내 삶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그냥 이유 없이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없잖아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자주 빠지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게임이 재미있으니까. 게임이 흥미가 있으니까. 내가 게임하는 것에 정말로 관심이 많으니까. 눈만 감아도 게임하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과 흥미가 생기니까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집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흥미입니다. 관심이나 재미가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결국은 몰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계속 하니까 지겹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거를 날 새서 하더라도 재미있고 즐겁고 지치지 않고 행복하니까 그것만 1년, 10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청명님,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불과 5%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불과 5% 정도 공부를 좋아하겠지만, 그러면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95%는 흥미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야 되겠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운동선수를 할 정도로 별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령 흥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르는 간절한 어떤 목표의식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목표의식이 또 생기다 보면 그 목표를 내가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 즐거움이나 흥미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은 그냥 그것은 쾌락적인 집중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하고 순수한 어떤 집중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현실 세계에서 즐거움을 못 느끼고 현실 세계에서 목표를 밟아가면서 이루어가는 성취감을 못 느끼니까 그것에 대한 허전함, 공허함, 스트레스, 그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결국은 게임에 집중하는 거고,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폭식성에 빠지기도 하는 거고,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공허함을 달래고자 하면서 뭐 술 같은 것에 빠질 수도 있다. 뭐 마약도 그러는 거고, 뭐 게임 중독, 도박,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어떤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한 이 모든 게 부작용이니까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채우지 못하니까 대신 이걸로 채우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 역시도 이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현실 세계에서 집중하면서 성과를 달성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찾게 된다라면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건강한 집중력으로 달라진다, 변화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집중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흥미가 없다면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으면 된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흥미라는 게 그냥 생기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그것을 정말로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다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다.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자꾸 뒤처지니까 흥미가 사라지는 거지. 좀만 더 내가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수학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풀리구나.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릴까? 이런 어떤 관심이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계속 갖다 보면 당연히 그것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수학이 재미있어질 수가 없고 영어가 재미있어질 수가 없고 국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재밌구나. 이건 이런 맛이 있구나. 이건 이렇게 하니까 기쁨이 있구나. 이거 더 풀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의식에다가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되었을 때 흥미까지 연결이 되면 집중력은 이제 폭발이 되게 된다.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집중력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심리 상태를 갖게 될까요? 집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완전한 몰입 상태를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수도꼭지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쫄쫄쫄쫄 각 수도꼭지마다 물이 흘러요. 그러면 물이 다들 쫄쫄쫄쫄 흐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손을 씻어야 될지 어디에다가 머리를 감아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여기에 있다 할까? 여기에 있다 할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데 집중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쓸데없는 필요 없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9개의 수도꼭지를 잠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머지 하나의 수도꼭지에 물이 졸졸졸졸 콸콸콸콸 흐르니까 거기에 내가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수 있다. 즉 집중력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수도꼭지를 잠그어 버리고 나머지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집중력을 가장 방해하는 게 결국은 잡생각이죠.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것에 흥미가 없다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거고 목표의식이 없다라는 거고 열정이 없다라는 거고 그만큼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만큼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만큼 그것을 내가 달성해야 되는 나만의 가치가 없는 거고 내가 그것을 할 만큼의 지금 용기가 없이 지금 두려움을 안고 있고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보너스가 무엇인지 알까요? 바로 집중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보너스는 이완이라는 것입니다. 릴렉스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아주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어떤 거 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습관이 아직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공부를 하든 시합에 나가든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초조한 상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기적인 집중은 되는데 장기적인 어떤 집중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집중한 사람은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흐느적거리듯이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다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강의할 때도 사실은 진정으로 집중이 됐다라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집중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굳은 상태에서 이렇게 얼어붙은 상태에서 할 때는 이거는 집중이 아니라 긴장이라고 볼 수 있고 스트레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면을 한 10년 정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최면과 같은 말은 무엇이냐? 자기 최면과 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최면은 결국은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고, 자기의 내면에 집중을 통해서 이완하는 거니까 뭐가 편안하니까 내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꽉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왜냐하면 문이 꽉 닫힌 거니까. 근데 문이 이렇게 환하게 열리면 이 안에는 이게 있고 저게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이 떠지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집중력이 높다고 해서 집중력이라는 게 꼭 이거 하나만 보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완벽하게 몰입하니까 이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즉 잠재 능력이 개발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오감 능력이 그 하나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짐과 동시에 기억력이 뛰어나지고 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순간에 우리는 나 시험 떨어지면 어쩌지? 지금 배고프다. 내가 그때 친구한테 괜히 그때 말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거 아닌가? 또 엄마한테 또 잔소리 듣는 거 아닌가? 막 이런 5만 가지 잡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뇌가, 이 머리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빠지니까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을 해도 정작 우리는 그만큼 어떤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면의 어떤 동의어는 결국은 집중하는 거고 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 최면, 자기 암시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졌지만 집중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흥미가 있어야 된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집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설령 내가 흥미나 관심이 없더라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공부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시험이든 이 모든 것에 흥미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을 가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직접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집중력이 없더라도 집중력이 만들어지는 거지, 집중력은 혼자 가만히 그냥 앉아있고 그냥 눈 감고 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가 않는다. 이 집중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은 몰입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좋아지고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항상 릴렉스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 집중력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잡생각이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울증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한 사람은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에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아이고 어차피 나 우울한데 뭐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가만히 잠만 자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부정적이거나 화를 잘 내거나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폭발적으로 집중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3달, 6달 아니면 길게는 1년 이내에는 금방 지쳐버리게 된다. 즉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니까 저녁 10시까지 공부해서 전교 1등도 되고 그랬는데 정작 이것에 대한 어떤 흥미나 즐거움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이완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집중이 생기는 거다.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자녀분들에게 자꾸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면 할수록
그 아이의 집중력은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불안 심리를 주잖아요. 잔소리라는 거는 불안 심리를 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안입을 편안하지 않다. 그런데 집중은 이완이에요. 편안했을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불편하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모래 한 움큼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래가 온 사방으로 뿌려져 버린 것과 같다. 편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10개의 수도꼭지에 물방울이 계속 쏟아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어떤 행복, 즐거움이 생겼을 때 집중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게 힘드니까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먼저 올라와 버리니까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에너지 이쪽으로 다 써버리니까 정작 자신이 해야 될 것에 시간을 그만큼 에너지를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어떤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치다 보니까 내비를 설정하지 못하면 제가 길을 모르니까 여기로 헤맸다가 저기로 헤맸다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2시간에 갈 거리를 5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10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평생 헤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목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잠재의식, 우리의 무의식은 생각보다 멍청하다. 생각보다 멍청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단순하다. 저는 무의식, 어떤 잠재의식을 어떤 단어로 제가 대신 사용하냐면 우리의 무의식은 하인이다. 하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내가 종처럼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정확하게 지시하는 대로 간다. 근데 나라는 주인이 이 하인에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 하인은 아무것도 하질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명문대를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니까 나는 이 어떤 거를 좋아하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나는 특히 어느 대학, 어떤 과를 가겠다. 지금의 내 성적은 평균 80점이니까 특히 내가 부족한 수학, 과학에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2시간씩 해서 이번 학기 때까지는 이 정도까지 올리고 다음 때까지는 몇 점을 더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몇 달 이내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수능 때 몇 점 정도의 시험 성적을 얻어서 그 대학을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하에는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저도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이 뭐라 할까요? 주인님 뭐라고요? 주인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주인님 말씀 좀 해주세요. 주인님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주인님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주인님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될까요? 라고 오히려 무의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네 명과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좋아하는,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쉽게 까먹어 버린다. 말 그대로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더 빨리 쉽게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가끔씩 그래요. 요즘에는 뭐 국어, 영어, 수학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이 전체 평균이 높은 사람이 정말로 공부 잘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전문가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명문대를 들어가야만이, 수능 성적이 높아서 명문대를 가야만이 인생은 성공한다. 그런 공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분야의 하나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을 때 성공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요리 잘하는 셰프가 요리만 잘하면 되지 굳이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할 필요가 아니잖아요. 김연아 같은 선수도 결국은 뭐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가 된 거죠. 말하는 사람은 말만 잘하면 되는 거고, 글을 쓰는 작가는 글을 잘 쓰면 되는 거고, 노래 부르는 가수는 노래만 잘 불러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집중력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정말 이건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은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그것을 매일 저녁까지 공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과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사람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어떤 능력은 신께서 하나씩은 다 부여해 줬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가 재밌는 친구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고 너가 좋아하는 것만 해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갖다 바칠 만한 그런 일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제2, 제3의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나는 좋아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해버리고 이것도 특별히 그렇다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노력하거나 그런 것도 없다라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다가 내가 정말로 이것에 더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전교 한 10등 이내는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아예 놓아버리고 운동선수의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공부를 이제 놓았지만 운동만 10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하나에만 제가 몰입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로서 전국대 1등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공부도 물론 시기가 있겠지만 되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공부 이외에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없다라면 일단은 공부라도 하는 게 좀 맞다. 그런데 이 공부보다 내가 훨씬 더 소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너는 그거 잘한다라고 인정을 해줄 정도라면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나 흥미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삶이 점점 이제 찌들어 갈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명문대만을 위해서 10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겨우 대학을 갔는데 정작 대학교 가서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달리 이 B라는 친구는 명문대는 가지 못했는데 자기가 한 분야에 정말로 좋아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간 친구들은 정말로 수능 성적은 낮더라도 대학은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그때부터 더 전문가로서 올라가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처럼 너무 어떤 공부만이 어떤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좀 벗어나서 탈피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12월 27일 날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미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렇죠.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삶에 있어서 10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어머니나 저의 형 누나나 주변 사람들은 왜 10년 동안 차라리 네가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왜 운동선수로 해서 인생을 허비했냐라고 저한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소중한 경험이자 체험은 10년 동안 이 운동이라는 것에 미쳐봤던 경험. 왜 그러냐면 저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이 운동 하나만 미치면서 달려왔거든요. 그게 어떤 남들보다 공부를 더 못하고 그런 단점은 있었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 경험이 저에게 놀라운 집중력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단점도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어떤 거 하나 할 때 생각보다 저는 몰입하고 미치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어떤 사기도 자주 당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집중력이 제 삶에서는 가장 큰 항상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지치고 그만두려고 할 때 저는 또 한 번 나가는 거. 그것이 저는 운동선수 10년 생활하면서 가장 큰 배웠던 교훈이고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어떤 성공이나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단지 이 좋아하는 게 이제 게임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문 프로게이머가 된다면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짧게 30분이다 1시간씩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 그림을 잘 그린다, 내가 사람들 웃기는 것을 좋아한다, 운동을 잘한다, 내가 수학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 난 영어 회화하는 거 좋아한다, 난 뭐 음악 감상 좋아한다, 난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 나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난 글 쓰는 거 좋아한다. 정말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거 하나에 정말 미쳐가지고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래 사회가 이제 불안해지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꾸 그것에 긴장하고 불안해하다 보니까 정작 점점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20대가 넘어서면서 집중력이 서서히 더 쉽게 감퇴되고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한 가지에 완전히 미쳐보는 연습을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그만두더라도 이쪽에 할 때 다시 집중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집중력이라는 것은 내가 수학을 할 때만 집중력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흥미있고 열정을 내가지고 이 하나에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미쳐보면 이 에너지, 이 힘이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다시 이 일을 할 때, 이것을 할 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틀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이미 나는 그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더 집중할 수 있는 큰 힘을, 큰 무기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생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한두 번의 실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해본 사람들은 이것에 한번 주춤하다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력이 많이 있게 되면,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우니까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집중력이 없이 억지로 하다가는 조금만 위기 상황이 와도 아니야, 난 안 될 거야, 난 포기할 거야, 난 이미 지쳤어, 스스로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17년에 꼭 어떤 거대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소소하게 좋아하는 것이라도, 아, 이건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다라면 정말로 한 가지 한번 미쳐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똑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운동선수에만 미쳐봤던 그 경험이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또 자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지녀야 한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도대체 집중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집중하고 도대체 무엇이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에 집중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몰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몰입을 하지 않을 때는 뭘 하고 있어요? 저한테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이완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소리거든요. 이 말은 이 사람의 심리가 결국은 부정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부정적인 성격은 무조건 집중이 안 됩니다, 당신들을 공부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실패자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살아온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긍정적인 성격,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정적인 성격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성격은 무조건 집중력이 없으니까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어떤 거를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심리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성격이 소심하고 예민할 경우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뚜렷한 목표,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사실은 집중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 집중이 되긴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잡생각이, 부정적인 게 와버리면 어느 순간 이 동력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 스트레스가 와도 그래,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공부든 인간관계든 삶이든 회사 생활이든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자기가 갈 곳을 집중력 있게 간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 내비게이션 종착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 외부의 사람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회피해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에 미치고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부정적이고 심리적이고 불안한 사람은 이렇게 잘 집중해서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흔들어 버리거나 나를 상처 줘 버리거나 어떤 작은 실패를 맛봤을 때는 그 순간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 그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아유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질 건데 뭐 어차피 공부하면 뭐해, 아 진짜 시험 볼 때 너무 긴장된다, 불안하다, 아 정말로 빨리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부정적인 잡생각이 되면서 열심히 만들어 온 집중력을 자기 스스로가 한순간에 그 집중력을 다 깨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꼭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연습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연습이고, 매일 어떤 불경을 읽어가면서 108배 절을 하고 참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명상을 배워서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눈 감고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잡생각을 비우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주 좋고, 긍정적인 자기 최면, 그리고 나는 매일 내 자신한테 사랑한다, 나는 이 어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더 멋지게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점점 많아지면서 나의 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이다. 멘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까지 올라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집중력이 계속 유지되느냐, 이 집중력이 계속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 자신을 편안하게 어떤 다스리고 내 자신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구라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해야만이 집중이 생긴다.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 스스로에게 돌대가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운동할 때만큼은 정말로 남들보다 집중해서 저는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만큼에 있어서, 특히 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할 때만큼에 있어서 저는 정말 돌대가리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사실은 돈이 없었거든요. 어찌됐든 전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런데 남들은 조금만 봐도 기억을 하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는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문제가 그 답안지가 한 2장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근데 무식하게 그 2페이지 정도를 다 외워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4년 동안 거의 장학금을 받고 살아왔거든요. 물론 저는 날 세면서 한 달, 2달 동안 날 세가면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써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 자신이 정말 초라했거든요.
아, 난 정말로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난 멍청한 사람인가? 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왜 나는 자주 까먹지? 그렇게 하면서 저의 자신을 돌대가리라고 사실은 질책하면서 살아왔는데 20대 후반이 되고 제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느낀 거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천재처럼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서 돌이켜보면 나는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빠서 돌대가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좀 부정적이고 우울해서 그것에 집중을 못해서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저도 어린 20대까지 제 자신한테 돌대가리라고 했던 제 자신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지면 인간은 누구나가 이 우주와 같은 잠재 능력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자세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남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좋아하고 흥미롭고 좋아하는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에 전문가가 되도록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서 겁먹어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집중도 못하니까 이쪽에 내가 상위 클래스가 되지도 못하고 중간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다 보면 이 삶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이 자그마한 내 능력이 있다라면, 나만의 이 달란트, 나만의 이 어떤 재주가 있다라면 오히려 그 재주에 내가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생은 정답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것도 다 정답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후회가 될 수 있고 반성이 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에 좀 더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떤 좋은 결과가 꼭 정답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만큼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였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정하게 된다라면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그런 삶은 항상 가장 가치롭고 또한 성공한 삶이고, 그리고 어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도에도 여러분께서 원하는 더 멋진 삶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